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네, 순천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입구 쪽에 왔는데요. 순천 터미널 쪽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0대 초반 때 여동생하고 같이 이쪽에 올 때는 정말 고생해서 왔었거든요. 밤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그때는 또 새벽에 또 여기까지 버스가 오질 않더라고요. 해가지고 일단 와서 뭘 어디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지 않았고, 뭐가 돼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진기행 무대기도 하다. 그리고 굉장히 습지가 좋다, 풍경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이외의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와봤다가 아침에 대체 이걸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한창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이후에 또 와봤었을 때는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는 거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평일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여기 와서 구경하려고 하는 학생들 등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가 잔뜩 있네요. 자, 그럼 매표소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에 순천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순천만 습지 근처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인데요. 정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정원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표는 습지 쪽 입장권 노릇도 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현복 선생의 글씨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지요. 볼 게 참 많은데요. 저는 일단 시내 정원부터 보고 그 다음에 바깥의 정원들을 둘러본 후 순천만 습지 쪽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정원은 말 그대로 실내에 조성해 놓은 정원입니다. 식물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정원을 조성했었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구성인데요.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극지에서도 채소를 먹는다는군요.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추웠거든요. 지금 10월 초순에 가까운 시기인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대로 갔다가는 지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지금 남쪽에서는 지금 타이밍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 쪽으로 지금 태풍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워낙 태풍이 크니까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정말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런 날씨인데다가 덥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만반의 준비가 저를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원 구경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햇살도 좋고 따뜻하기도 하고 풍경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3, 3, 5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 소풍하러 많이 온 것 같아요. 국가정원 이렇게 구경한 다음에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있고, 그와 좀 더 가면은 이제 습지가 나옵니다. 네, 습지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로 향하기에 앞서서 국가정원의 하이라이트이자 상징인 호수정원을 봅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언덕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중앙의 나무다리가 순천을 가로질러서 바다로 나아가는 동천을, 중앙의 봉화 언덕을 비롯해서 각 언덕들이 순천의 산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나무다리로 형상화한 동천을 따라서 순천과 순천만을 형상화해 놓은 셈인데,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개중에 봉화 언덕을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나선형 구조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서 돌아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이 올라가는 풍경까지 합쳐서 그 자체가 마치 미술품 같습니다. 이날 또 유난히 날씨도 좋아서 색채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 정가운데에 있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또 정중앙에 있는 봉화 언덕에 지금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언덕을 지금 형상화를 해놓고 있는데, 상당히 산책 코스로도 굉장히 좋지만은 아기자기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은 거대한 그런
언덕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날씨 좋은 날 오니까 정말 이 색채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그 물에 반짝이는 그 햇살도 그렇고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특히나 이 봉화 언덕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 보면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데 다른 언덕들도 그렇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용산 전망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습지 쪽으로 가기 전에 이곳을 한번 밟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원 곳곳은 유명한 미술품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잔재미를 줍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든지 말이죠. 다리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발과 머리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몇몇 국가들의 상징적인 정원 풍경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르사유 궁전 앞을 형상화한 프랑스 정원이라든지 말이죠. 또 대륙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중국 정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순천만으로 향하지 않으면 석양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살짝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동천변에 핑크뮬리가 참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인들이 정말 335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꿈의 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야 순천만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는 175m짜리 다리 미술관이라는군요. 16개 나라 어린이들이 그린 3인치 타일 그림 14만 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인치는 이 다리를 디자인한 작가분께서 유학 시절 미술가의 꿈을 키우면서 스케치 연습을 하던 규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로 아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